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바로 트럼프의 국방비 예산안 2천조 관련된 수혜주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집중해 봐야 할 세계 시장에서 정말 먹혀 들어갈 국내 기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나 2016년도 6월까지는 적어도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방산을 좀 끌어올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함께 설명드림으로써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는 방산 관련 종목들 꼭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 준비해 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항상 이제 영상에서 여쭤보고 있는데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오늘은 방산 이야기를 준비해 봤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추가적으로 질문이 또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하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 댓글로 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감사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로봇 자료집 또 계속해서 내어드리고 있죠. 이번에 준비한 자료집은 2026년도 로봇 산업 자료집인데요. 계속 현대차 그룹 관련 종목들 주목해 보시라 설명드렸는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 말씀드리면서 아직 수익을 못 보신 분들은 해당 자료집에서 핵심적인 종목들은 싹 다 모아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제는 반도체 다음 주도주입니다. 최근 들어 증시 분위기 자체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금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주도 종목들이 새롭게 올라오게 되면서 한국의 코스피 증시는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들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건 바로 방산주입니다. 특히나 그들 중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적으로 추가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팔지 않고 계속해서 사주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도 상승은 거의 가능해 보입니다. 우리가 욕심만 내지 않으면 충분히 먹을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렇게 좋냐? 뭐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가 2천조의 국방비 예산안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내년도 국방 예산을 1조 5천억 달러, 대략 2,176조를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8일 서명한 26년도 지금 현재 국방비 예산은 1조 달러에 솔쩍 못 미치는 9천억 달러, 하나 돈으로 하면 1,307조 원 정도인데 이것을 50% 늘려서 결국에는 2천조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환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치라서 굉장히 트럼프가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죠. 특히나 해당 국방비를 늘린 이유는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기 위함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도 현재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그럼 미국 주식이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미국 주식에만 몰리지 않고 나머지 기업들로도 특히나 한국 기업에게도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유는 바로 트럼프가 방산 기업에게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보통 주식의 매력도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업이 매출, 영업이익을 잘 내서 성장하는 분위기도 있겠지만 그 성장하는 이익을 나눠주는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 환원 정치,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는 게 상당히 매력적인 키포인트잖아요. 근데 이것을 트럼프가 금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임원들의 연봉과 스톡 옵션을 비판하면서 500만 달러, 대략 하나 돈으로 72억 이상의 연봉을 받아선 안 된다고까지 발언하면서 비용 쓸데없는 비용이 나가는 걸 줄이고 너네 기술 개발하고 지금 현재 생산 체계 갖추는데 집중해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과 생산 속도를 비판하면서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게 법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말하는 부분을 무조건 기업들이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입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들이 그냥 마냥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임기가 4년이나 남았고요. 내년에 2천조의 예산안을 준비 중인데 그 안 따라주는 기업이 있으면 그냥 그 기업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애초에 국방 예산의 배정을 좀 덜 해주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제 기업들은 트럼프 정부의 발언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방 이 규칙들을 일부 꽤나 지킬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물론 기업에 대한 기술적 성장, 매출도 성장하겠지만 자연스럽게 배당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면 지금 미국 주식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기업에게도 매력도가 지금 이제 오면 또 지금 매력도가 좀 부각이 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매력도가 부각이 되면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만드는 건 미국이죠.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성비 하면 한국이 이깁니다. 심지어는 뭐 중국이 더 싸게 만들지 않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중국 무기하고 한국 무기하고 계속 싸우면 지금 이제 한국 무기는 한 대도 안 부서지는데 지금 중국 무기만 박살나는 거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일부 과장된 사건이 좀 일부 있기도 하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기술력이 압도적입니다. 그것도 가성비 높게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한국 기업들이 주목받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도 이제 제일 좋은 것들, 제일 필요한 것들 미국에서 꽤나 많이 사겠지만 전체 전력을 세우기 위해서는 한국 무기를 구입할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뭐 마저 설명 좀 드리면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 트럼프가 이제 급해진 이유는 앞서 설명해 드렸던 바와 같이 중국의 군사 및 안보 발전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중국은 현재 핵탄두를 600발 보유 중이고요. 2030년도까지 1000발 이상 확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ICBM이라고 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중국 본토에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상당히 지금 이제 많이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국방 비용도 늘려가면서 해당되는 기술력에 집중하고 있고 AI 및 초음속 무기 분야에서는 미군의 기술 우위를 심각하게 위협할 만큼 일정 부분에서는 정말 뛰어난 기술력도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중국이 상당히 견제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기술력을 만든다고 한들 어떤 뭐 테스트가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직접 전쟁이 터지는 게 아니면 사실 테스트하기 어렵단 말이죠. 근데 테스트 지역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메리카 그리고 중동 지역이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이제 남아메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남아메리카 지역을 특히나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천연자원 때문이죠. 중국과 연결된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미국이 애초에 자체 생산을 좀 선택한 만큼 이 중국과 연결고리를 끊음으로써 해당 지역에 있는 지금 천연 자원을 가지고 미국에 들여와서 생산 체계를 좀 갖추는 미국의 현지 생산을 좀 더 활발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까지 좀 진행해서 원유 패권을 사실상 확보하는 모습이었고요. 나머지 지역도 개입을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그들 중에서도 뭐 콜롬비아라든가 멕시코가 상당히 이제 위협이 좀 되죠. 좀 이따가 마저 설명 좀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그 이외에도 뭐 중동 지역도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일단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확보하면서 원유에 대한 중요도는 좀 떨어졌지만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확실히 오일머니라고 해서 이 기술력은 부족한데 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일머니를 통해서 미국 AI 특히나 오픈 AI 같은 프로젝트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중동한테 투자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중동 지역에도 지금 현재 오일머니가 현재 굉장히 중요해서 오일머니를 받기 위한 분위기를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특히나 이제 베네수엘라를 확보했기 때문에 중동에서 굳이 중진료를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미국은 기존에는 이제 중동에서 많이 수입해왔었거든요.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미국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켜줄 이유가 사라지게 되고 점차 사우디아라비아는 자립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자국의 힘으로 지금 현재 다양한 위협들에게서 지금 이제 안전한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전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자체적인 무기를 확보하는 거죠. 그 무기 확보는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미국한테 하겠죠. 그래서 미국에게 매산 사들이 이제 무기를 가지고 다양한 국가들하고 이제 갈등, 특히나 이란하고 이제 지금 이제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꽤나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좀 싸웠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도 자체적인 무장을 최대한 하려는 분위기가 나올 것 같아요. 뭐 일단 뭐 싸우는 건 좋지 않으니까 최대한 이제 무기만 확보해 놓고 군사 작전 조금 어느 정도 하다가 나중에 뭐 전쟁이 벌어졌을 때야 군사 작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이제 결국 무기를 통해서 이제 조달하겠다 뭐 이런 거 알겠는데 뭐 그게 당장 이루어질까요? 라는 좀 의문이 있잖아요. 당장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추격도 추격이지만 트럼프가 가장 급한 이유는 지지율 때문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6%대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최악을 기록하던 지지율을 보였는데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이후로 42% 대폭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트럼프에게 실망해 있었던 공화당원들도 지금 현재 65%가 트럼프의 군사작전을 지지하게 되면서 지지율 상승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중도층도 많이 돌아섰다고 하니까요. 꽤나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얻어온 게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리고 2026년도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추가적으로 끌어올리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역은 여러분들께 앞서 보여드렸던 지금 현재 여기 남아메리카 지역, 남아메리카 지역도 특히나 마약과 관련된 국가들이 있잖아요. 콜롬비아라든가 뭐 멕시코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이제 해당 지역에 개입하는 이유가 뭐냐면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과거에 이미 지금 현재 부시 행정부가 마약을 명분으로 군사작전을 이행한 이력이 있어요. 보통 역사가 있고 이것이 이제 미국 그 법원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고 계속 잘 넘어갔었기 때문에 이번 마약 문제를 가지고 멕시코라든가 콜롬비아의 개입을 계속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즘 가장 핫한 지역이죠. 반정부 11일 군 투입 반정부 시위에 시민단체가 막 일어났는데 시민단체가 일어난 걸 가지고 군을 투입해가지고 수천 명이 사망하고 지금 이제 뭐 계측에 있던 뭐 통계에 따라 좀 다르지만 5천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최근에 들려왔죠. 그리고 1,600명이 체포된 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군사작전이 일어갈 가능성도 꽤나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 항공모함이 이제 도착하진 않았어요. 물론 항공모함의 이동 경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금 계속해서 매일매일 항공모함의 위치를 공개된 항공모함의 위치를 이제 공개하는 사이트에서 들어가 보면 아직 이란 중동 지역에 이제 항공모함이 도착하지 않아서 바로 군사작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해당 지역의 군사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란하고 거래하는 국가에 25% 추가 관세를 좀 가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이란에 25% 관세를 과하고 추가적으로 거래하는 국가한테 불이익을 주겠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군을 또 투입할 수 있다. 이란에 있는 미국 사람들은 빠져나와라라고 직접적으로 이제 미국 백악관에서 말도 나온 만큼 앞으로 항공모함 투입 가능성도 꽤나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방산 산업들은 커질 만한 분위기고요. 그 방산 커지는 기술을 테스트하는 지역이 필요하고 핵심 지역은 두 가지 지역으로 나뉘고 심지어는 단기적으로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단기 군사작전이 남아메리카 지역하고 특히나 지금 이제 이란 지역, 중동 지역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호재성 뉴스, 장기적인 호재성 뉴스가 둘 다 나오면서 성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가장 주목받을 만한 기업이 누구냐라고 하면 한국에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당히 매력적인 상황이 왔다라고 봅니다. 중동에 이제 오일머니를 가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과거부터 스텔스 전투기를 얻고 싶었으나 미국 의회의 승인이 나지 않아 수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국에도 스텔스가 아닌 척하는 스텔스 전투기가 있거든요. 멀쩡묵지 한국의 무기가 대놓고 뭐 기술을 완성했다고 하면 사실상 이제 미국이 이제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뭐 최근에 한국 그 잠수함 같은 경우도 그렇죠. 기술 얼추 다 만들어 놓고 아닌 척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 기술을 가지고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최근에 또 협상이 있었어요. 전투기 협상에서도 최근에 스텔스 전투기에만 관심을 좀 가졌고 그리고 기술 이전 지금 이제 이야기까지 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수출길이 좀 어느 정도 열리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우디는 전 세계 30% 방위비 지출 지역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중심으로 지금 수출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미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이제 하나 그룹 자체가 매력적인 게 레이저 방어 시스템, 하나 시스템, 그리고 천궁, 천무, 뭐 레이더 참지 시스템 등 지금 실질적으로 중동 지역에 필요한 무기를 생산하고 있죠.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중동 지역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큰 적국은 이란이
이란이거든요. 이란이 뭐 정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든 나중에 갈등은 이란하고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란하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전차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결국엔 미사일 폭격하고요. 그 미사일 폭격을 막을 수 있는 방어 체계 그리고 전투기 폭격 뭐 이게 사실상 핵심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무기를 잘 만드는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매력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좀 뭐냐면 미국의 군사작전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레이더라든가 첨단 장비가 너무 중요해진 이유가 최근 AI 기술의 발전으로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정교한 군사작전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정교한 이 군사작전이란 뭐냐면 최근 들어서 군사작전들이 이상하리만큼 사상자가 적거든요.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 작전에서도 이제 뭐 민간인 일부와 정말 소수하고 이 경비병 80명을 지금 사망자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뭐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애초에 음파를 이용해서 적에게 혼란을 주기는 무기부터 시작해서 AI와 위성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목표물 추적 24시간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어디 가는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사람만 노려서 공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들이 모두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술들은 민심을 잡기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베네수엘라의 이 정권 교체되니까 지금 사람들이 환호하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과거에 이란 같은 경우에도 공격할 때도 공격에 대한 반발이 좀 적었던 게 뭐냐면 이 정확한 이 인물, 이 핵심 군사적 인물을 요격하기 위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피해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최소화됐거든요. 민심을 받기 좋아가지고 현재 분위기가 이 첨단 기술로 좀 집약되고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기술을 물론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가장 국내에서 핵심적인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은 굳이 뽑으라고 한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실상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지금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 대장주격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적인 기술들도 보시면 항공부터 시작해서 방산, 해양, IT 서비스, 뭐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첨단 무기를 함께 결합을 해서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예전에도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 추천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항공우주 기술도 가지고 있죠. 항공우주 기술 뭔 상관이냐라고 하시겠지만 항공우주 기술이 앞서 보셨던 추적 관찰이 좀 필요하죠. 지금 AI와 위성통신 기술로 실시간 목표물 추적을 계속하죠. 이게 인공위성으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면서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 지상 30cm 단위까지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제 대단한 기술이죠. 정말 엄청난 기술까지 이제 특히나 하나도 가지고 있어요. 세트레가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자회사를 인수한 이력이 있거든요.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정말 미세하게 정말 사람 한 명을 계속해 추적할 수 있을 만한 미세 인공지능 기술까지 추적 기술까지 이 광원 기술까지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볼 수는 있는 거고 AI 기술까지 좀 도입하면 추가적인 지금 현재 미국을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기술도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성비 측면에서는 뭐 한국을 역시나 이길 수 있을 만한 국가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이 중동 지역에 수출이 과거에 유럽에 수출됐듯이 중동 지역에도 수출이 주력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매출 성장 이뤄내고 있고요. 이에 뒤를 이어서 바로 영업이익도 이제 대폭 성장하고 있고요. 이번 연도 뭐 거의 작년 대비 2배,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2배 정도 성장, 그리고 2026년도에도 고속 성장이 또 예상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만한 기업이 없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 후속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주도주를 꼽아본다라고 한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출발했거든요. 전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율을 위해서 트럼프 정부가 이번 연도 6월 달까지는 계속 난리를 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서 그때 단기적인 호재적 뉴스 분위기와 함께 다시 한번 추가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던 바와 같이 미국 기업이 배당 많이 안 나가고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자사주도 못 사다 보니까 대체가 좀 필요하거든요. 좀 더 글로벌 자금들이 분산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 중에서 떠오르는 기업이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현재 보여지니까요. 관심 가지고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리셨죠? 좋습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최대한 간단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복잡해지긴 했어요. 그래도 한번 이해가 안 되시면 두 번, 세 번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저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뭐 반도체 종목도 물론 좋겠지만 다양한 업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꽤나 계셔서 방산 관련된 이야기도 준비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렇게 이대로 계속해서 이제 다양한 업종들 중에서 새롭게 대장주가 될 만한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께 댓글창에 1번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그거 말고 또 로봇도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로봇 관련된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이 2번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두 개 중에 좀 확인해서 좀 더 방향성에 맞는 종목들 또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인 종목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집, 제가 로봇 종목들도 드리지만 영상에서 자료집도 좀 드리죠. 바로바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로봇 자료집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이라고 해서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100% 무료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정식 인가를 받는 투자 자문업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생각하시는 이제 쓸데없는 불법적인 행동은 전혀 관심도 아예 없습니다. 특히나 핸드폰 번호 요구하는 유튜브 채널 보면 그런 번호 이제 남겼다가 스팸 전화, 스팸 문자 받는 이유가 불법적으로 여러분의 개인정보 다 털어 넘겨서 그렇거든요. 막 몇 억씩에 막 거래됩니다. 그런 일에 저희는 애초에 관심도 없기 때문에 애초에 전화번호를 다 빼버렸어요. 무료 어플리케이션만 이용하시면 100% 무료로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재진 검색하시고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 아이폰에서도 동일하게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 다운로드 받으시면 100% 무료로 받아갈 수 있으시니까요.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처음에 푸시 버튼 설정이 있습니다. 제가 뭐 쓸데없는 이야기는 이제 거의 안 올리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들만 올립니다. 그래서 정보들만 바로바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푸시 버튼 설정 정도 하시고 매일매일 급등천주, 단기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이라든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제가 미리미리 이렇게 좀 추천을 과거부터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그죠? 미리미리 종목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추가적 자료집은 공직을 위해서 뭐 두세 번째쯤 클릭해 보시면 자료집이 있으니까 자료집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 자료집 있죠.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 장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주요 이슈들, 그리고 전일자 상승 테마,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까지 싹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매일매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앞서 설명해 드렸던 바와 같이 나는 더 다양한 업종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1번을 댓글창에 남겨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는 로봇 관련된 이야기가 또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업데이트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2번을 남겨주시면 해당 내용 확인하고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안 누르셨으면 함께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